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고 지금은 친정엄마와 3살 터울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저의 결혼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렸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희 남편이란 인간도 딱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깨달음은 늦는다고 한참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그때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전 남편은 결혼 전에 저에게 무척이나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야근을 해도 데이트할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제가 한번 말한 건 기억해뒀다가 해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혼 후 달라진 모습에도 실망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시 남편이 사업을 막 시작한 무렵이라 남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제 인생을 10년이나 불행하게 한 가장 미련한 짓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회사 선배가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전 남편은 그때 당시 꽤나 유명한 대기업 건설회사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워낙 젊고 유능해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 성격도 소심하지 않고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저에게도 거침없이 자기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그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미 30대로 연애라면 그대로 경험이 있는 편이었지만 남편 같은 타입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끌렸던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프로포즈를 받게 됐고 이미 결혼 정년기를 넘겼다고 생각한 친정엄마는 저만 좋다면 결혼을 했으면 하셨는데요. 당시 친정엄마와 저 둘이 살았던지라 저는 선뜻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연수야, 행여 엄마 때문에 망설이는 거면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엄마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이 집도 너무 낡았고 엄마 혼자 지내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엄마도 이참에 작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 그럼 내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이 집에 추억이 얼마나 많은데 너나 네 언니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이고 네 아버지랑 같이 살던 마지막 집인데 나는 이사갈 마음 없어. 25년도 넘었잖아. 다른 집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이제 허리랑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거 힘들다며. 얘가 또 시작이다. 너 어째 내가 시집가라는 말만 하면 똑같은 소리를 그렇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하니. 너야말로 시집갈 마음 없는 것도 아니잖아. 괜히 시간 끌다가 나이만 먹지. 1살이라도 어릴 때 웨딩드레스 입어. 이렇듯 저희 엄마 고집은 알아주는 황소고집이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아버지랑 장만했다는 그 집이 엄마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기에 더는 이사를 밀어붙일 수 없었죠. 워낙 성질 급한 남편을 더는 기다리게 할 수도 없어 저는 날을 잡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 뒤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그 성격에 참았는지 남편은 비행기가 뜨자마자 회사에 사표를 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을 왜 상의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기도 했고 바로 사업을 할 거라 이것저것 알아볼 일이 많았어. 그래도 결혼하고 바로 얘기했잖아. 여태 회사 다니면서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잖아. 도대체 사표는 언제 된 거야? 1달도 안 됐어. 그리고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은 회사 다니면서 줄곧 했었고 회사 다니면서 인맥도 넓어졌고 업체 사람들이랑도 많이 친해져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설마 불안해? 그럼 불안하지. 사업이 얼마나 힘들겠어. 걱정하지 마.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들 나는 성공할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생각해봐.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야. 자거로 사업을 해야 돈을 벌지.
자기도 월급쟁이 마누라보다는 사장 사무소리 듣는 게 더 좋지 않아? 난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 알면서. 아무튼 이미 사표 냈다고 하니까 더는 아무 말 안 할게. 대신 아니다 싶으면 얼른 정리하기야.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다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연수 호강시켜 줄게. 다른 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강시켜 주겠다는 남편의 말에도 별로 기쁘기보다 불안했어요. 저라는 사람 성향이 원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타입이고 버는 만큼 만족하고 쓰자는 주의라 오히려 모험을 하는 듯한 남편이 걱정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성향을 몰랐던 것도 아니기에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생각에 남편은 아직 젊었고 그만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니 이미 엎어진 물,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의 사업은 시작부터 출발이 좋았는데요. 워낙에 회사를 다니면서 평판이 좋았던지라 여기저기에서 남편에게 공사를 맡기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남편은 주말도 쉬지 못하고 바빴는데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인지 남편은 힘든 줄도 모르고 일만 하더라고요. 아직은 신혼이라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쌓여가는 저를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과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어르고 달랬는데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지라 그 말뿐인 남편에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주말이면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시댁으로 넘어와서 함께 있자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좋은 마음에 시댁에 갔는데 점점 저에게 굳은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요. 아가, 이거 내가 점심에 넣어주려고 만든 갈비찜인데 한번 먹어봐라. 요즘 찬영이가 바빠서 심심하지? 신혼인데 각시를 이렇게 외롭게 해서 어떡해? 그래도 딴 일도 아니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라.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남편이 그러면 못 참고 막 퍼붓는다는데 난 우리 며느리가 그러지 않아서 참 예뻐. 어머니 말대로 찬영씨가 노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찬영씨 일 욕심 많은 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 마음씨도 이쁘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찬영이 없는 주말엔 여기 와서 우리랑 있다가 가라. 엄마, 새언니 부담스러워. 아무리 오빠가 없어서 외롭고 심심해도 친정도 아닌 시댁에 오고 싶겠어. 하여간 우리 엄마는 하나만 알지 둘을 몰라. 그런가? 나는 연수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한 말인데 혹시 부담스러웠니? 아니요. 저도 어머님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도 아가씨 말처럼 찬영씨 없을 때마다 오는 건 좀 그러니까 3번에 1번 정도는 와서 지내다 갈게요. 지금 생각하면 제 무덤을 팠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착한 며느리병이라는 거에 걸렸던 거죠. 하지만 그 병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그건 시어머니가 점점 친해지자는 의미로 또 이젠 제법 친해졌다는 이유로 조금씩 그 태도를 바꾸시니 저도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얘, 너도 이제 한 식구인데 가만히 있지 말고 와서 이것 좀 해라. 그리고 너도 이젠 음식을 배워야 하니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네가 맡아서 해. 나는 옆에서 너한테 음식이나 가르치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얘, 오늘은 내가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인 네가 와서 좀 도와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허리랑 무릎이 아프잖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어찌 너는 처음이랑 별반 달라진 게 없니? 얘, 김장 말이다.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점점 본격적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셨고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더 이상 휘둘리기 싫어서 일 핑계 약속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 호출을 거부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서운함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사실 확인은 생략한 채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요즘 자기한테 많이 서운한가 봐. 우리 엄마는 자기를 영은이처럼 딸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속상하시대. 그게 있잖아. 어머님이 요즘 자꾸 부르셔서 일을 시키셔. 나도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점점 당연하게 시키시니까 이건 아니다 싶네. 그건 자기가 뭐야 한 거야. 우리 엄마는 자기한테 살림도 가르쳐야 하고 또 그만큼 힘들게 살림하고 있으니까 자기 덕 좀 볼 수 있지. 며느리 좋다는 게 뭐냐? 나도 장모님한테 잘할 테니까 자기도 우리 집에 신경 좀 써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인 제 덕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저희 집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친정에 소홀했고 반면에 장남이라며 자기 집에는 끔찍했는데 이걸 따지려고 하니 제 스스로가 유치하고 치사한 것 같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시선 탓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남편의 기고만장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어요. 남편의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늘어만 갔거든요. 그리고 결혼 후 4년이 지나서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는데 차도 가장 좋다는 외제차로 바꾸다 보니 남편은 스스로 자신이 뭐라도 되는 듯한 기분에 취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와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 키우느라 벌이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수술비라도 보태드리고 싶다고 말을 꺼내봤는데요. 수술비? 장모님은 여태 보험도 없으셨던 거야?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식한테 손을 벌려. 뭐?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손 벌린 게 아니고 내가 자식으로서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럼 자기 돈으로 해드려야지 왜 나한테 말을 해.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그 땡볕 아래서 흙먼지 마셔가며 힘들게 번 돈인데 자기는 어쩜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뭐라고? 자기 정말 혼자 돈 번다고 치사한 거 알지? 좋아. 그럼 나도 다시 일할게. 대신 나도 똑같이 일하니까 집안일이랑 육아도 반반씩 해. 에휴, 어린애도 아니고 유치해서 더는 못 들어주겠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1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냐? 그리고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일하라고 했어. 말을 말자. 난 그냥 내가 번 돈 남한테 쓰는 게 싫을 뿐이야. 저는 지금도 그때 남편의 말과 표정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아이는 어리고 벌이도 없던 제가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고 그 뒤로는 현명한 이혼을 하기 위해 나름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눈치라도 챘는지 아니면 뒤늦게 자기가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싸우고 얼마 되지 않아 제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했고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는 듯 엄마 수술비에 보태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정반대로 굳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벌이부터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장장 1년의 노력 끝에 좋은 대표님을 만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물론 처음엔 몸도 성하지 않은 엄마의 도움을 바랬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은 더욱이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야간까지 돌봄을 해주는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그런 저를 알고 저희 엄마가 먼저 아이를 시설에 오래 맡기는 건 당신이 싫다며 정 일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 애를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로 멀리 타국에 시집간 언니에게 얼마나 쓴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립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그래서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치 20대 초반 신입사원처럼 열심히 일을 했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주말도 모두 반납하고 일에 매달릴 정도로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급기야 시어머니는 자기는 이제 힘이 들어 집안일을 못하니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집 살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단정짓고 말을 하셨고, 그 말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은 저더러 회사 그만두고 가정부처럼 어머님 댁 집안일을 하라는 소리신가요? 예, 같은 말도 어쩜 그렇게 과장되게 하니? 영훈이도 시집가가 없고 나도 나이가 있어 예전 같지 않으니 너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한 소린데,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막 하는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이유가 어쨌든 죄송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애 낳고 어렵게 다시 한 취업이라서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잘 나가는데 굳이 너까지 돈 번다고 밖으로 돌 게 뭐가 있니? 애도 엄마인 네가 봐야지. 내가 사돈 볼 면목이 없잖니. 그 애가 우리 집 장손인데. 저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면목이 없으면 자기가 애를 보든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싶으면서 자기 싫은 건 또 참지 못하고 불만을 늘어놓으니 이건 뭐 싸우자고 시비 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면 둘째 아이한테 미안한데, 첫째를 낳고 3살 터울로 저는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이번에도 제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중엔 일부러 저를 임신시키려 했다는 말까지 하는 남편에게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뜻과는 정반대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요.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는지 저희 엄마의 오래된 빌라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저희 엄마는 많이 놀라셨는지 회사에서 일하는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목소리엔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 묻어 있었어요. 현수야, 일을 어쩌면 좋니?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샌다면서 밑에 층 아저씨가 올라오셨는데 자기 집이 엉망이 됐다면서 자기 집 도배는 물론이고 세간 살림을 모두 바꿔주란다. 뭐? 도대체 얼마나 망가졌길래? 나는 무서워서 이제 문도 못 열겠다. 석이 아빠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석이 아빠가 건축일을 하니까 잘할 텐데. 그야 그렇겠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저와 남편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지 못하셨거든요. 굳이 이혼 전에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다른 일도 아닌데 남편이 모른 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충분히 친정 엄마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남편의 대답은 저를 자극하기만 했는데요. 아유, 그러게 장모님도 참 미련하시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사시면 그런 일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야? 그리고 누수 문제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나는 진행 중인 현장 일이 많아서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봐. 자기 친정이잖아. 뭐라고? 우리 집 일이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그 소리야?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가 잘 아는 일인데 꼭 자기가 나서지 않더라도 정말 도와줄 일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자기는 매번 우리 집 일에는 남보다 못하냐? 또 시작이다. 자기야말로 내가 사위니까 자기 집에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자기한테 우리 집 가서 일 좀 하라고 안 하잖아. 뭐? 언제는 며느리니까 가서 하라며. 자기도 우리 집에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적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일부러 못해서? 바빠서 못한 거잖아. 와이프면 이런 나를 더 안쓰럽게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이 나서서 더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 것 같지?
당신 보기에 내가 여기저기 일이 많아서 돈도 많을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요즘 우리 업계도 불경기야. 일 다 하고도 돈 못 받는 일이 허다하다고. 그런데 당신은 이런 내 속도 모르면서. 무튼 나는 당장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뭘 해드릴 수가 없네. 당신이야말로 이럴 때 친정에 도움 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버는 당신이 업체 알아봐서 잘 해결해봐. 자기 정말 치사하다. 불경기라면서. 그럼 지난달에 무슨 돈으로 어머님 댁에 가전제품은 다 바꿔드린 건데 냉장고며 세탁기 건조기에 TV까지 싹 바꿔드렸잖아.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도 없었고. 야, 됐다. 나 바쁘거든? 꼬우면 너도 네 돈으로 니네 낡아 빠진 친정에 해드려. 내가 벌어서 우리 집에 하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나 끊는다. 저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막상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서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네, 제가 번 돈이 아닌데 남편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집에는 한없이 후하면서 저희 집에는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려는 남편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 일로 저의 마음은 더욱 단단히 다쳤고 저희 친정집도 제가 직접 업체를 알아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새로 바꿔달라는 아래층의 무리한 요구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와 제가 여자라고 그 아래층 아저씨가 저희 모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았어요. 물론 저희 친정집 문제로 망가진 물건을 보상하는 건 맞지만 이번 참에 모든 걸 다 새로 바꿔달라는 건 부당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적당한 합의를 요청했는데 아저씨는 대래 법대로 하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그곳에서 대학 다닐 때 오래 만나고 헤어졌던 옛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이젠 멋진 변호사가 된 옛 남자친구는 저의 사정을 듣고 많이 놀랐겠다며 저 대신 친정집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고마운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정작 남편이 있는데 저 혼자 동덩거리는 모습을 그 친구에게 보였다는 것이 여간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부터는 시댁 식구들의 전화는 물론이고 시댁에 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냐며 싫다고 거부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또 가관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서운해서 그런가 본데 냉정하게 생각해. 자기는 이제 친정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한테 생활비 안 준 적 없잖아. 게다가 내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난 자기한테 이혼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아니,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는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어. 남보다 못한 자기랑 내가 이렇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자기는 애들 생각은 안 해? 내 사전에 이혼은 없으니까 꿈 깨.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든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는 심보였죠. 남편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다음 달에 시댁 가족여행이 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전에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저는 당연히 그 여행에 끼지 않으려 마음먹었는데요. 여행 바로 전날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찍 들어와서는 여행 짐을 쌌고 저의 기분을 떠보는 듯 했어요. 자기는 여행 짐 안 싸? 내가 이번 여행 다녀오면 자기한테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은영이가 그러는데 요즘 예쁜 게 그렇게 많다며? 자기야, 다음 달 생활비 내가 조금 더 줄까? 자기 장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와. 지난번 일도 있고 하니까 내가 많이 죄송했다고 자기가 장모님 필요한 것도 하나 사드려라. 응? 남편은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저에게 몇 번이고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러자 남편은 다음날 혼자 시댁으로 갔는데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찌나 목청껏 소리를 지르시는지 핸드폰이 고장나는 줄 알았는데요. 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니?
아무리 네 남편이랑 싸웠어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 내가 만만하냐? 당장 좋은 말로 할 때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튀어와. 내가 오늘 여행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가 뭔데 초를 쳐 초를 치긴. 어머님,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안 가는 게 왜 초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불편한 채로 참석하는 게 더 초를 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 데리고 가지 마시고 어머님 식구들만 데리고 즐겁게 여행 가세요. 그리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한 상태라 더더욱 그 여행에 낄 마음 없습니다. 뭐야? 그래, 들었다. 근데 너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럼 아직은 내 며느리인데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소린데 어떤 부부가 이혼하자는 소리 안 하고 살던 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지. 나도 네 시아버지랑 이혼하려고 법원 문턱까지 갔었는데 자, 봐라. 여태 잘 살고 있지 않냐? 괜히 니네 부부싸움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말고 당장 튀어와. 영은이네는 거기로 바로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나서야 한다. 싫어요. 그리고 말이 여행이지. 결국엔 저 데리고 가셔서 짐꾼 노릇에 식구들 밥이나 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 홀몸도 아니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도 저는 오늘 안 갈래요.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통화 중에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번 다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받지 않았고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길래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요.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현관에 초인종이 버젓이 있는데도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쾅쾅쾅 현관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그 상대가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뒤에는 남편과 목적지로 바로 간다는 시누이 내외도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황당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이 비밀번호를 눌러 자기 집 식구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시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돼서는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달려들었고 급기야 손을 올려 저를 치려고 하셨는데요. 엄마, 올케 임신 중이야. 괜히 오빠 불리할 일 만들지 마. 맞아요, 장모님. 화 가라앉히세요. 좋게 잘 설득해서 같이 가려고 온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는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가기 싫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오셔야 하냐고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른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지 마음대로 빠진다는 소리를 해? 암만 생각해도 네가 날 무시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싸운 건 니들인데 왜 그 피해가 나한테 오냔 말이야. 그거 보세요. 제가 쫓아가지 않는 게 어머니한테 피해가 맞잖아요. 아들, 딸 모두 데려가는 여행인데 왜 항상 하기 싫고 힘든 일은 제가 해야 하죠? 저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어머, 언니. 그 말은 좀 이상하네요. 우리 엄마가 언제 그렇게 언니한테만 굳은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어머님이 시켜서 해야 했던 일들 모두 나열해 볼까요? 아가씨도 시집 갔으니 알잖아요. 내 식구도 아닌데 나만 혼자 일하는 기분. 그래서 아가씨도 지난번 제주도 가족여행 때 회사 핑계로 친정 와서 쉬다 갔잖아요. 뭐야, 자기 그랬던 거야?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는 꼭 빠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아. 어머,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저녁만 먹었어. 오빠, 괜히 오빠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오빠가 빨리 해결해. 진짜 짜증나. 그렇게 시누이 내외는 저희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지럽다며 그 자리에 누워버리셨는데 이젠 자기도 창피하고 곤란했는지 기세 좋게 제가 내밀었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그러자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더 놀라셨는데 야, 이걸 찍어주면 어떡해? 너 이혼하고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이 사람 하는 짓을 봐. 우린 이미 끝났어. 이제 엄마가 알던 며느리는 없다니까? 계속 이런 꼴 보고 살 거야?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난 몰라. 대신 한 푼도 쟤한테 주지 마라. 애도 그냥 쟤 보고 혼자 키우라 해. 들었지? 네가 정 원하니까 이혼하자. 근데 난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비도 줄 마음이 없어. 네가 원하는 건 이혼이니까 네 애만 데리고 내 집에서 몸만 나가. 그럼 까짓 거 이혼? 내가 해준다.
내가 당신 그렇게 치사하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누가 할 소리? 두고 봐. 난 너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랑 재혼할 거야. 그러니 너나 그때 가서 애 핑계로 딴소리나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남편과 밑바닥을 치며 마침내 이혼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홀몸도 아닌 제가 이혼을 왜 하냐며 알아눕다시피 하셨지만 저는 10년 만에 그 어처구니 없는 집구석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위자료라도 단단히 챙겨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었냐며 지금이라도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예전처럼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비록 홀몸이 아니라 그 점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 회사 대표님도 저랑 비슷한 이혼 경험이 있으셨기에 저의 사정을 많이 봐주셨는데 그로 인해 저는 감사하게도 출산 후 몸조리까지 마친 뒤 무사히 복직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뒤 복직한 저는 대표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에 매달렸고 그 결과 1년 만에 승진은 물론이고 넉넉한 성과급까지 받게 됐는데 무슨 복이 손에 손을 잡고 덩굴채 들어오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엄마가 사는 옛날 빌라가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보상금을 아주 넉넉히 받게 됐어요. 비록 저희 엄마가 아끼는 집이 허물어지게 되긴 했지만 지난번 누수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엄마는 이건 이거대로 잘 됐다며 마음을 비우셨고 그 뒤 저는 이사갈 곳을 알아보게 됐는데 작지만 마당도 있고 조용한 전원주택이 저와 저희 엄마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이곳이면 무릎과 허리가 아픈 엄마도 다니시기 편할 것 같았고 아이들은 작지만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빌라에서 나온 보상금과 제 돈을 합치고 조금의 대출을 받아 그 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또한 무슨 인연인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인 옛 남자친구를 그 동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와 그 친구는 연애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지내며 서로를 챙기게 되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저를 잊지 못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죽어라 공부만 했다며 고백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고 또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했기에 그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주지 않았었죠. 이 친구는 그런 제가 뭐가 좋다고 친구로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 인생은 이혼 후 마치 로또에 맞은 것처럼 술술 잘 풀려갔어요. 일하는 재미도 아이들이 커가는 재미도 누리며 저 때문에 고생한 엄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보람되게 살고 있었는데 이혼하고 2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이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잘 지냈어? 좋아 보이네. 보다시피 당신이랑 이혼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야? 설마 나보러 이 동네에 온 건 아니겠지? 예, 큰일 났다 글쎄. 이놈이 그동안 사업이랍시고 일을 하면서 부실 공사를 했다지 뭐냐. 왜 부품 같은 거 싼 걸로 하는 그런 공사 있잖아. 그 짓을 10년이나 했으니 지금 여기저기서 소송한다고 아주 난리야. 어머, 그래요? 세상에나, 어쩜 일을 그따위로 했대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저랑은 무슨 상관이 없는데?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듣자 하니 자기 요즘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던데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이번에 나 도와주면 내가 평생 그 은혜 갚으면서 남편 노릇 제대로 하고 살게. 응? 남편 노릇? 당신이 언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 그리고 나랑 이혼하면 어리고 예쁜 여자한테 세상가 간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던가? 갑자기 왜 이래? 얘 아가, 그러지 말고 니네가 부부로 산 세월을 생각해서 네가 선심 한번 써라. 지금 영은이 빼고 우리 집안 재산 모두 합의금으로 나갔는데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 충격에 네 시아버지는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우린 병원비도 없어. 오죽하면 얘랑 내가 자존심 다 굽히고 널 찾아왔겠니?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10원 한 장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어머님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때 그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받아야 할 양육비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런 저한테 손을 벌리시면 어떡하나요? 연수아,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나 이번 일로 반성 정말 많이 했어. 정말이야. 웃기네. 반성? 당신이 반성의 뜻은 알고 말하는 거야? 게다가 이윤을 남길 데가 없어서 부실 공사를 해? 그러다 사람이라도 다치고 큰일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게 바로 당신 인성이야. 죄지었으면 이렇게 돈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제대로 벌 받아. 뭐야? 네가 다 낡아빠진 집 보상금 받고 기고만장한가 본데 네가 낳은 애들 씨가 누구 집시냐? 네가 아무리 싫다고 거부해도 넌 이미 우리랑 한 배를 탔어. 잔말 말고 내 아들 살릴 돈 내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옷자락을 붙들고 무작정 돈을 내놓으라며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하셨어요.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은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되니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였어요. 퇴근하던 길이었는지 한 동네에 살던 변호사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차에서 내렸고 황급히 저를 향해 달려오더군요. 거기 두 사람,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뭐야? 이건 가족 문제니까 남은 빠져. 이혼했으면 당신도 남이지. 왜 이제 와서 구차하게 굴죠? 나 연수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저는 빠질 수 없어요. 뭐야? 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그건 대기 상관하실 일이 아니고요. 계속 이러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아, 저는 변호사예요. 그러니 해볼 수 있으면 뭐든지 해보시죠. 변호사? 당신 이 남자 하는 말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그래, 맞아. 그리고 그게 맞건 아니건 난 당신이랑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양육비까지 포기했던 건 당신이랑 그리고 당신 집안 사람이랑 어떻게든 엮이고 싶지 않아서였거든. 그러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땐 정말 위자료랑 양육비 등 그동안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 한꺼번에 소송으로 청구할 테니까. 저는 정말 악에 받쳐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도움은커녕 되려 위자료와 양육비를 뜯길까?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고 그 뒤로 건너 듣게 된 소식으로는 결국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막아봤지만 피해 액수가 너무 커서 실형을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데 세상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아빠의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게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부의 영까지 맺었다니 이미 이혼해 남이 되었지만 어쩐지 창피하기만 했는데요. 부실공사라는 게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떳떳하지 않게 돈을 벌면서 저에겐 온갖 유세를 떨었다니 부디 그 벌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별개로 저와 저희 가족은 새로 마련한 지금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 엄마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길 간절히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